네, 안녕하세요. 포항쥐돌입니다. 되게 오랜만의 영상이죠. 좀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사실 저번 달이죠. 요 앞에 저희 회사 이제 지인분들하고 셋이서 1박 2일로 이제 통영을 가서 촬영을 했었는데, 그날 촬영을 하다가 이제 첫째 날에 마이크가 물에 빠졌어요. 그래서 첫째 날 영상만 가지고 이제 그걸 보존해서 영상을 만들려고 하다가 둘째 날에는 고기가 이제 다행히 2마리가 나오기는 했는데 그때 찍은 영상은 이제 다 날아가 버려가지고 이제 그래가지고 그걸 갖고 어떻게든 한번 만들어 볼까 하다가 뭐 영상은 못 만들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래가지고 오늘은 좀 다른 거 오랜만에 이제 장비 소개를 한번 해보려고 해요. 근데 뭐 앞에 보이는 가마가치 마스터 모델 2 구태 뭐 솔직히 이미 나온 지도 좀 된 모델이고 장비 이제 뭐 리뷰나 설명이라기보다는 간단하게 이제 뭐 구태 앞전 마스터 모델 1부터 이야기를 좀 하고 오늘은 이제 소재 카본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그래가지고 오늘 이렇게 한번 찍어 볼 텐데 좀 너무 오랜만에 촬영이라 가지고 자꾸 눈도 카메라를 못 보고 좀 그러는데 많이 부족해도 좀 이쁘게 봐주시길 부탁드릴게요. 네, 그럼 시작해 볼게요. 가마가츠 로드는 조금 어릴 때부터 사용을 하게 됐어요. 뭐 그렇게 어린 건 아닌데 낚시는 뭐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제가 고등학생 때부터 이렇게 이제 낚시를 하게 돼가지고 됐는데 제일 처음 했었던 가마가츠 로드 같은 경우는 이제 레이덤 08이었어요. 레이덤 08에 530을 쓰다가 이제 그 후에 이제 G4를 구입하게 됐죠. G4 1세대입니다. 슈퍼탑 이전 버전. 논 슈퍼탑 G4 1회 530을 구입해서 잘 쓰다가 방파제에서 낚시를 하다가 잠깐 기대어 놨는데 어린아이를 데리고 온 한 가족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아기가 아장아장 걸어가다가 제 낚싯대를 못 보고 발로 탁 걷어차버려서 초리대가 이제 부서지고 2번 대가 엄청나게 기스가 난 이제 그런 비운의 낚싯대였습니다. G4는. 근데 저는 역행으로 그 G4를 수리해서 좀 쓰다가 팔고 G3를 구입했어요. G3 0853을 구입해서 쓰다가 이제 그 이후에 제 낚시 이제 인생을 바꿔줄 터닝 포인트라 해야 될 그런 귀인을 한번 만나게 돼서 낚시 스타일도 많이 바뀌었고 이제 제가 알던 이제 그런 잘못된 낚시의 방법 이런 거를 많이 고쳐 나가는 중에 그분께서도 가마가츠 낚싯대를 엄청 잘 사용하셨고 또 많이 사용을 해보신 분이셨어요. 그래서 그분의 조언을 듣고 이제 좀 더 많은 모델을 경험하게 됐는데 뭐 잠깐 거쳐갔던 모델도 있고 오랫동안 썼던 모델도 있고 미사용 모델도 있습니다. 미사용 모델 같은 경우는 어텐더 같은 경우는 제가 남녀군도를 한번 가려고 1.550, 2550 이렇게 이제 미개봉 신품을 어렵게 구해가지고 가지고 있었는데 당시 이제 다니고 있던 회사가 약간 휘청이는 바람에 조금 한두 달 정도는 이제 실직을 해야겠다라는 각오를 하고 인나게다 이제 급하게 포항에서 직거래로 팔아버린 적이 있어요. 그래서 어텐더 같은 경우 이제 정말 힘들게 구했던 50대였는데 뭐 사용하지도 못하고 이렇게 좀 팔게 돼서 되게 아쉬웠지만 좀 그런 기억이 남는 이제 모델이네요. 어텐더 같은 경우는. 그래서 쭉 얘기를 이어나가자면, 어텐더 2 1.550, 2550, 친후 경기 3 1회50, 구례 경기 3 1.2550, 그 다음에 1세대 마스터 모델 미장 M50, 마스터 모델 구태 F50, 그 다음에 친후 스페셜 마스터 모델 친후죠. 이제 그 50대. 요렇게 1세대 마스터 모델까지 사용을 했었습니다. 이제 여기서 특징은 하나 아시겠지만, G4 이후에는, 그러니까 G3 이후에는 정확히 모두 다 50대였어요, 저는. 이게 53대, 50대 대해서 말이 참 많은데, 저는 일단 뭐 가마가치가 무거워서 50대 아니면 못 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일단 뭐 제 낚시 스타일이나 제가 가는 포인트나, 일단 조작성이나 저는 50대가 더 우세했고, 더 잘 맞았기 때문에 50대를 아직까지 고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출시된 마스터 모델 2 모델에서는 친후 모델이 이제 한국에 출시되자마자 제가 1번이었을 거예요. 한국에서 장모님께서 선물해 주셔서 이제 마스터 모델 2 친후 MH50 한 대 가지고 있었고요. 그 이후에 이제 구태 M50 이렇게 총 마스터 모델 2에서는 2가지 모델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뭐 친후 MH를 마지막으로 이제 제가 좀 낚시하다가 안 좋은 일이 있어서 이제 공황장애가 생겼고
이로 인해서 낚시 장비를 다 처분을 했었죠. 그러고 한 1년 정도 쉬다가 다시 복귀를 하면서 이제 시마노 아틀레타 이제 요걸로 시작을 했다가 다시 이제 가마가츠 로드가 생각나서 구매했던 게 구테 M50이었습니다. 그런데 뭐랄까요, 가마가츠는 제가 이렇게 써보니까 뭐 많다면 많고 적다면 적은 모델이지만 이 중에서 그래도 이제 1번은 있을 거 아니에요. 저한테도 1번은 신형이 아니고 저는 구형이에요. 구형 치노 스페셜 마스터 모델 50. 얘가 한 165g 정도로 기억을 합니다. 제 기억에는 165g에 적정 목줄은 08에서 35까지예요. 이게 그러니까 좀 변태적인 스펙인데, 보통 이제 1호대 기준으로 잡으면 08 이제 최소 목줄이 08로 시작을 하게 되면 이제 뭐 기껏해야 좀 많이 쓴다 해야 2.5에서 한 2.75까지인데, 이 녀석은 뭐 좀 그 스펙의 스펙트럼이 엄청 저는 과하다고 생각을 하는 로드거든요. 최소 목줄 08이면 08의 목줄을 이제 받쳐줄 수 있는 유연함이 있어야 되고, 거기에 맥스 목줄이 35라면 35 목줄을 이제 버텨주는 강인함이, 그러니까 유연함과 강인함이 저는 공존돼야 나오는 이 스펙이라 생각을 하는데, 이 치노 스페셜 마스터 모델 같은 경우는 딱 그런 녀석이었어요. 실제로 들고 낚시를 해보면 1호대인데 1호대 같지 않은, 작은 고기일 때는 1호대 같지 않은 그런 이제 뭐 휨새보다는 손맛, 좀 느낌 이런 걸 전달해주고, 대형어는 딱 치고 나갈 때 허리에서 딱 버텨주고 딱 끈기 있게 휘어주는 느낌. 뭐 판시트기는 하지만 대 자체에서 좀 안정감이 있다고 할까요? 그래서 아직도 저한테는 1번 모델이 구형 마스터 모델 치누 50입니다. 뭐 신형 치누 마스터도 상당히 좋은 로드긴 했어요. MH50 모델도 되게 좋은 모델이긴 했는데 사용 기간이 되게 짧았습니다. 일단 이렇게 배를 타기가 되게 힘들어졌고, 이제 이렇게 되면서 실제 사용 횟수가 한 8번도 못 썼을 거예요. 그러고 이제 좋은 분께 이렇게 분양을 해드렸는데 뭐 말이 좀 삼천포로 새긴 했는데, 그래도 제가 여태까지 썼던 로드 중에 가장 좋았던 건 뭐냐? 그러면 마스터 모델 치누 9형 모델입니다. 제가 이제 마스터 모델 2 치누 같은 경우는 이제 장모님께서 선물을 해주셨는데 2018년도에 이제 제가 받게 됐어요. 그때 원래 일본에서 출시되자마자 제가 일본으로 받으려고 직구업체 예약을 해놨는데, 이상하게 신신정품이 먼저 풀렸는데 직구업체에 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국내에 이제 신신정품으로 구입을 하게 됐고, 근데 아마 제가 1번이었던 걸로 기억해요, 우리나라에서. 그래서 제일 먼저 블로그에 포스팅을 했던 걸로 기억을 하고, 그 다음에 구태 같은 경우는 2020년도에 구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잘 쓰다가 이제 조금 약간의 또 현타 아닌 현타가 와서 방출했다가 이제 뭐 다시 시간이 지나고 나서 한 대를 가지고는 싶은데, 그때 생각났던 게 구태여가지고 다시 그래서 M50을 구입하게 됐고요. 뭐 구태 얘기가 나왔으니까 구태 얘기를 조금 해볼게요. 제 기억이 약간 좀 오차는 있을 수도 있어요. 너무 옛날의 일이라서. 구태가 처음 나왔을 때가 2007년도로 기억을 합니다. 마스터 모델 구태 F와 T 모델로 나왔고요. F는 뭐 파인이라는 말도 있고 피네스라는 말도 있어요. 좀 약간 약한 가벼운 이제 요런 타입을 F로 표기를 했고, T는 뭐 토크, 이제 강한 이제 약간 그런 타입으로 F와 T 이렇게 두 가지로 출시가 됐습니다. 그리고 뒤이어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마스터 모델 치누가 같이 출시가 됐고요. 이후에는 마스터 모델 미장 M, MH, H, XH 이렇게 총 4가지로 출시가 됐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마스터 모델 구태 F 같은 경우는 저도 소장을 하고 있었고 사용을 했지만, 뭐 좀 뭐랄까 제 기준에는 엄청 빡대였어요. 제 기준에 빡대인데, 이제 제가 정말 좋아하는 이제 병건형 같은 경우는 구태 F를 아직 메인으로 쓰시는 분인데 상당히 이제 부드러운 데라고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큰형님께서는. 근데 제 기준에서는 큰 고기를 못 잡아봐서 그런가 좀 상당히 빡대로 다가왔던 로드입니다. 구태 F 아마 출시가가 한 8만엔이 좀 넘었을 거예요. 8만 4천엔 요 정도 기억을 하고, 무게는 170g, 모멘트는 19점 초반대로 기억을 해요. 한 19.5 아니면 19.6이 나왔을 거예요. 목줄은 1호에서 3호, 추부하는 1호에서 4호로 기억을 합니다. 당시에 1호 때 무게랑 거의 비슷하지만
아니면 혹은 더 가벼운데 1.25에서 혹은 1.35까지 이 넘나드는 강한 허리 힘이죠. 그것 때문에 상당히 많은 팬을 간직한 로드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시에 이제 마스터 모델 1 기준에서 로드의 성격 같은 경우는 일단 제일 연한 순으로 따지자면 일단 미장이 제일 연합니다. 미장, 어텐더, 구테티, 이제 RXR 요렇게까지가 동조자 약간 개념으로 들어갔었고요. 그 다음에 선조자, 이제 선조자 중에서 제일 강한 거는 이제 마스터리 신붕 5.75m 모델, 요게 제일 강했고요. 그 밑에가 구테 F, 그 밑에가 인텐샤 G4, 그 밑에가 구레 스페셜 G튠, 이제 요렇게가 선조자 개념으로 나뉠 수가 있었어요. 자, 요렇게 보면 마스터 모델 2에서는 구테 M, MH가 극 동조자 모델로 나왔잖아요. 엄청 연한 낚싯대. 근데 마스터 모델 1에서는 이제 큰형님께서는 구테 F가 생각보다 너가 생각한 것만큼 빡대는 아니야, 승주야. 생각보다 연한데야 라고 하시지만 포지션으로 보면 제가 느낀 게 맞는 것 같아요. F일수록 선조자. 선조자라고 빡대는 아니지만 제가 느끼는 로드의 유연성은 고기를 걸고 대를 걸었을 때 이제 부드럽게 휘어주는, 연하게 받쳐주는 걸로 이 대가 연하다, 강하다를 이제 조금 표현을 하곤 하는데, 구테 F 같은 경우는 큰 고기를 뭐 못 잡아와서 그럴 수도 있지만 제가 딱 걸고 당겼을 때 야, 이거는 빡대다라는 느낌이 딱 들 정도로 좀 뭐랄까, 한 3번대 밑으로는 좀 겸손하지 않다고 해야 되나, 낚싯대가 상당히 빳빳한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스터 모델 1으로 따질 때는 차라리 구테 F보다는 구테 T 모델이 조금은 더 유연한 모델이 아니었나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10여 년이 지났습니다. 2017년 드디어 이제 많은 팬들이 기다리던 마스터 모델 2가 출시가 됐고요. 여기서 구테 M, 그 다음에 구테 MH, 이렇게 구테는 두 가지 라인업에서 50 모델, 53 모델, 총 4가지 모델로 세분화돼서 나오게 되었습니다. 일단 구테 M 같은 경우는 223g, 그 다음에 모멘트는 20.2, 허용 목줄은 1호에서 2.75호까지, 그 다음에 구테 MH 같은 경우는 230g에, 50대 기준입니다. 230g에 이제 모멘트는 21.3, 목줄은 1호에서 3호까지. 자, 요렇게 보면 구테 F와 M을 비교할 때 무게는 더 늘어났는데 허용할 수 있는 목줄 같은 경우는 범위가 좀 줄어들었어요. 이거는 무슨 말이냐면 이제 역설을 해본다면 F 마스터 모델 1 F 타입 같은 경우는 자, 나는 3호 목줄을 버틸 수 있는 강인한 허리가 있어. 그러니까 믿고 당겨도 돼. 라는 대신에 M으로 넘어오면서 포지션 자체가 극동조자 성향으로 바뀌었단 말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가면 갈수록 대상어는 약아지게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수없이 찾아오는 포인트에 찾아오는 낚시인들에 의해서 밑밥이라는 거를 경험하게 되고 습득하게 되고 학습하게 되고 이로써 고기들도 조금 더 예민하게 조심성이 있게 바뀐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대표적인 예로 현재 이제 나오는 낚싯대는 조금 연하게 나오는 모델들의 특징은 하나같이 다 똑같아요. 보다 가는 목줄, 보다 이제 간결하고 낮아지고, 그러니까 뭐 저부력으로도 표현할 수 있겠고, 목줄의 호수가 낮아진다고 표현할 수도 있겠고, 혹은 뭐 봉돌의 무게가 가벼워질 수도 이제 있다고 표현할 수가 있겠죠. 그렇게 점점 유연하고 약해지고 가늘어지는 채비를 사용 가능하게 좀 바뀌고 있는 게 아닌가 저는 생각을 듭니다. 이제 뭐 그런 말도 나오잖아요. 우스갯소리로. 나일론 원줄의 시대도 이제는 1.55 혹은 1.35가 기본이 될 시대가 온다. 이 말인 즉슨 목줄이 굵어지고 원줄이 굵어지고 채비 내림이 이제 더뎌지고 물속에서 굵은 목줄로 인해서 이게 뭐 고기 시야에서 조금 위화감을 준다면 점점 입질이 받기 어려워지는 그런 상황까지 오지 않았나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아마 이번에 구테 모델 같은 경우도 좀 포지션 자체를 마스터 모델 1과 극명하게 바꿨지 않나 저는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뭐 얘 같은 경우는 버전 2라고 제가 좀 얘기를 하고 싶어요. 그 이유는 이따가 말씀을 드릴 건데 가격이 한번 올랐습니다. 첫 출시 가격은 이제 12만 엔에서 현재 버전 2는 13만 8천 엔, 그리고 가마가치 코리아 기준으로 M50 기준으로 172만 5천 원. 자, 낚싯대가 172만 5천 원.
G5 처음 나왔을 때가 생각나는 그런 가격입니다. 자, 여기까지 구태 설명을 하고 뭐 간단하게 한번 설명을 해 볼게요. 제가 버전 2라고 설명드린 이유는 제가 구태를 2번 갖고 있었다 그랬잖아요. 첫 번째 구태에서는 박스에 이제 가격이 표기가 돼 있었어요. 엔화로. 근데 가격이 한번 인상되고 나서 13만 8천 엔으로 인상되고 나서는 그 가격이 지워졌습니다. 박스에 이제 요 부분이 약간 좀 바뀌었어요. 그 다음에 뭐 들어간 기술은 다 똑같습니다. 뭐 가마가치에서 뭐 얘기하는 뭐 터프라이트 아니면 뭐 슈퍼탑2, 슈퍼 ASD, 그 다음에 뭐 PCX 이런 거는 다 똑같아요. 다 똑같은데 단지 박스의 디자인만 좀 바뀌었다. 그리고 하나 재밌는 점이 요거는 제가 영상 편집을 하면서 사진으로 대체를 해 드릴 건데, 제가 구태도 이제 20년도에 구입을 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현재는 토레카 T1100G 택이 달려서 나와요. 보이실는지 모르겠는데 T1100G인데 제가 처음 구입했던 구태는 M40X 택이 붙어 있었어요. 그래서 요거를 좀 가마가치 본사에다가 이제 메일을 한번 보내볼까 하는데, 단순 택을 실수로 잘못 붙였던 건지 아니면 진짜 소재 변화가 있었던 건지. 근데 제가 17년도부터의 카탈로그를 가지고 있는데 그때 카탈로그를 봐도 설명에는 T1100G라고 표현을 해놨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때 제가 받은 구태가 가마가츠 직원분의 실수로 아마 다른 택이 붙어 있지 않았나 라고 생각을 하는데, 근데 조금 이상한 게, 조금 이따가 카본에 대해서도 좀 길게, 아주 길게 설명을 할 건데, 저는 구태를 처음 써보고 느낀 게 되게 연하다라고 느꼈거든요. 근데 이게 M40이라면 연하다가 맞아요. 네, 이게 무슨 말일까 싶으실 수는 있는데, 소재가 M40X라면 제가 대를 썼을 때 느끼는 와 연하다 이 느낌이 맞는데, T1100G라면 얘기가 좀 달라집니다. T1100G는 제가 느꼈을 때 그 정도 연하다는 느낌은 안 나올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게 좀 의문이기는 한데, 그거는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지 요 뒤에 아주 길게 얘기할 이제 카본 얘기를 들으시면 아마 이해가 되실 겁니다. 뭐 그리고 나머지는 다 똑같아요. 또 많은 분들이 리뷰를 하셨고, 택도올님께서도 아주 이제 세심하게 그리고 심도 있게 리뷰를 해주셨고, 뭐 따로 드릴 말씀은 없어요. 근데 이 녀석을 구입하면서 정말 스트레스 아닌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는데, 제가 2월 달에 주문을 했습니다. 지금 5월 달이죠. 2월 달에 주문을 했는데, 뭐 낚싯대를 굳이 정품을 선호하지는 않아요. 물론 제가 여유가 많으면 당연히 신신 정품을 구매하겠지만, 아까 말씀드린 가격처럼 직구하고 가격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이거는 뭐 개개인의 그냥 취향이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직구 업체에서 주문을 하게 됐는데, 딱 배송을 받고 왔는데 검수를 하는 과정에서 이쪽 버트 3선 위쪽에 클리어 도장층 밑에 엄청 심한 장기스들이 막 있는 거예요. 햇빛에 비춰서 이렇게 보면 막 보일 정도로. 야, 그래서 이거는 아닌 것 같다. 여태까지 가마가치에서 못 보던 퀄리티다 라고 생각을 해서 판매자에게 연락을 하고 반품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구태를 다시 교환해 준다고 이야기를 받았는데, 지금 5월 달이니까 한 2달 반 정도 늦게, 이제 신생 직구 업체였는데 게시글을 쓰면 게시글 삭제당하고, 연락을 하면 배송했다고 그러는데 송장 번호는 안 주고, 그렇게 또 몇 날 며칠 카톡 답장도 없고, 이게 계속 반복이었어요. 사장님 제 물건 언제 옵니까? 아, 보냈습니다. 안 와요. 또 한 일주일 뒤에 사장님 제 물건 언제 옵니까? 아, 착오가 있었습니다. 다른 분께 먼저 보냈습니다. 스트레스를 너무 받아가지고, 이제 두 번째 구태죠. 두 번째 구태를 받았는데 앞전 제품보다 더 중고 같은 제품이 온 거예요. 뭐 마스터 모델을 쓰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릴을 이제 릴 시트에 꽂고 락을 잠그게 되면 요 뒤쪽에 흠집이 나게 돼요. 요거는 고질병인데, 버튼을 봤는데도 장기스가 있고, 릴 시트를 확인을 했는데 이쪽에 다 릴을 몇 번이나 꼽았는지 다 까져 있고, 릴 시트 밑에도 기스가 다 나 있고, 야, 이거는 아니다. 그러니까 이제 교환보다는 저는 환불을 요청을 했습니다. 환불을 요청을 하고 이제 한국 이제 사무실로 또 택배를 보내드리고, 그 돈을 환불받아서 원래 거래하던 직구업체에서 구매를 했어요. 근데 뭐 이번 제품도 좀 솔직히 그렇게 마음에 들진 않아요. 이게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도장 자체도 가마가츠는 수작업으로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제가. 뭐, 다른 낚싯대 공장도 그렇겠지만, 최후에 이제 QC에서 뭐 영상을 보거나 하면 이제 룻배를 끼고 이렇게 도장 확인을 하던데, 지금 이 녀석 같은 경우도 앞전 모델보다 심하진 않지만, 이렇게 비춰보면 클리어 도장 밑에 좀 자잘한 기스가 들어가 있습니다. 뭐, 어텐더 이제 물량이 많아가지고 그런지 조금 그런 건 좀 아쉬운 부분입니다. 여태까지 가마가츠에서 못 봤던 그런 마감이기 때문에 좀 아쉬운 부분이고, 그리고 또 많은 분들이 생각을 하실 거예요. 어텐더 3를 쓰지 왜 한물 진한 마스터 모델 2를 이렇게 샀을까? 맞습니다. 어텐더 3도 생각을 했었어요. 생각을 했었는데, 저는 어떤 제품이든 간에 구입을 하게 된다면, 아니면 저거를 구입을 해야겠다 마음을 먹으면, 일단 그 제품에 대한 조사라기보다는 좀 평이죠. 평에서도 단점을 먼저 찾아보는 편이에요. 그래서 이제 아직 어텐더 3는 국내에 많이 안 풀렸기 때문에 일본 쪽 해외 포럼에서 이렇게 좀 정보를 찾아봤는데, 어텐더 3에서 새로운 기술이 적용됐죠. 울트라 ASD, 슈퍼 액티브 서스 디자인의 이제 발전형인데, 이게 조금 문제가 있다라고 해야 되나? 그런 문제가 좀 아직은 있는 것 같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액티브 서스 디자인이라고 가마가치에서 계속 이제 자랑을 하는 기술이에요. 이제 1세대 액티브 서스 디자인, 2세대 슈퍼 액티브 서스 디자인, 이제 3세대 어텐더 3에 들어간 울트라 액티브 서스 디자인이라고 들어가는데, 우리 진출식 낚싯대는 마디가 이렇게 뽑히게 되면, 마디가 이렇게 뽑히면서 그 부분에 R 가공을 이제 이렇게 테이퍼 가공을 필연적으로 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테이퍼 가공을 하게 되면 마디에서 테이퍼가 딱 이렇게 지면서 완벽하게 밀착이 될 수가 없습니다. 이 부분이. 그래서 이 부분의 이제 각도를 한 개만큼 줄여서 최대한 원피스 같은 이음새를 만든다는 게 가마가치에서 홍보하는 액티브 서스 디자인인데, 어텐더 3의 울트라 ASD 같은 경우는 이제 절번을 진출을 시킬 때 생각보다 세게 뽑아줘야 한다는 좀 그런 정보글이 있었어요. 일본 포럼에서. 그 때문인가 이번 때 파손이 지금 좀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일본 쪽에서 낚시를 하시는 일본 낚시인들의 좀 영상이나 이런 글을 보게 되면, 유독 2번 대에서 3번 대에서 그냥 강한 부하를 받은 것도 아닌데 챔질하고 정상적으로 랜딩하는 과정에서 좀 힘이 받는다 싶으면 2번 대가 뽀각, 아니면 3번 대가 뽀각. 그래서 요거는 아마 그냥 제 피셜인데, 아마 울트라 ASD에서 이 단차를 좀 많이 없애려고 하다 보니 좀 그런 문제가 있는 게 아닐까. 아니면 울트라 ASD는 완벽한데 우리 이제 낚시인들이 마디 진출할 때 마디를 최대한 끝까지 뽑아서 고정을 해줘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이제 살살 좀 낚싯대를 아끼다 보면 왜 진출할 때도 펼 때도 좀 부드럽게 피는 경향이 있잖아요. 그러면서 좀 덜 진출이 되어서 이때 충격이나 부하를 딱 받게 되면서 부러지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런 이유 때문에 일단 파손이 된다는 글이 너무 많이 보여서가 첫째. 그 다음에 무게 같은 경우도 뭐 모멘트는 구태 M50보다 낫지만 실질적인 자중은 무시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뭐 그렇게 대형 5종을 낚을 수 있는 포인트를 이제 갈 수 있는 게 아니니까, 뭐 원도권은 솔직히 이제 못 나가고, 기껏해야 내만권, 이제 사량도권 요 정도가 저는 맥시멈이라고 보기 때문에, 근데 굳이 뭐 어텐더까지, 뭐 만약 어텐더 3 제로라면, 제로나 060라면 얘기가 좀 달라지겠지만, 그래도 기왕이면 그 정도의 돈을 준다면 올라운드로 쓸 수 있는, 어디를 가든 이 대 하나면 그래도 싸울 수 있겠다. 그래서 제가 갈 수 있는 마지노선인 사량도까지 쓸 수 있는 올라운드 대를 찾다 보면 그래도 구태만한 게 없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구태 M50으로 오게 되었어요. 근데 뭐 잘한 것 같습니다. 제일 재밌게 썼던 낚싯대고, 앞서 구입했던 M50 같은 경우는 뭐 제 블로그 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제 대문 사진, 그게 저희 찌순이가 이제 찍어준 사진인데, 처음 들고 낚싯대 오자마자 써보고 싶어서 찌순이 막 달래서 포항권 갯바위에 가서 한 두세 번 캐스팅만 입질 받아서 멋지게 이제 파이팅하고 있는 사진을 찍고, 또 그걸로 가마가츠 코리아 이제 그때 인스타그램에서 하는 이제 이벤트에 또 내서 1등으로 당첨도 됐었고, 또 애착이 갔던 로드고,
제가 너무 못 사용했던 것 같아서 그런 미련이 남아서 다시 한번 구입을 하게 됐는데 후회는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원하는 유연한 성격이고, 그리고 개인적으로 좀 손이 빠른 낚시보다는 느긋하게 주고받는 낚시를 또 좋아하는 스타일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선조자나 요렇게 좀 경기 지향성의 낚싯대보다는 저는 이런 동조자 성향에 조금 끈기 있고 휘어주고 또 눈맛이 이쁜 사진 맛이 이쁜 이런 낚싯대를 좋아하기 때문에 후회 없는 선택인 것 같습니다. 자, 뭐 구태 뭐 간단하게 설명 여기까지 하고, 그 다음에 오늘의 이제 어떻게 보면 핵심적인 주제죠. 카본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이제 카본 얘기를 한번 해볼까 하는데, 저는 찌순이가 왜 저렇게 웃나 했더니 저 이제 고양이가 제 뒤에서 자고 있네. 자, 그럼 카본 얘기를 좀 해볼 건데, 내용이 좀 방대합니다. 방대하고 조금 뭐 전문 용어도 많이 들어가가지고 좀 참고를 하면서 할게요. 저도 이렇게 핸드폰으로 좀 참고를 하면서 할 건데 좀 양해 부탁드리고. 자, 우리가 낚싯대를 사게 되면 뭐 구매 요소는 무엇일까요? 이 제품을 사야겠다는 구매 요소. 일단 뭐 메이커도 있을 거고 네임밸류, 그 다음에 사람들의 이제 입소문, 아 저거 좋더라 이런 것도 있지만, 저는 우선적으로 사게 되면 그 제품의 원자재, 재료를 일단 되게 중요시할 것 같아요. 그래도 뭐 1순위는 어느 제조사냐겠지만 어느 제조사에서 무슨 재료로 만들었냐가 저는 아마 구매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현재 이제 시판되고 있는 하이엔드급의 낚싯대는 두 가지의 카본을 많이 사용하죠. 토레카, 이제 토레이의 T1100G라는 모델과 M40X라는 두 가지 모델을 많이 사용하게 돼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그 두 가지 카본에 대한 이제 성적표라고 해야 되죠. 그 카본에 대한 이제 성질이 나와 있는 성적표를 이제 토대로 이렇게 좀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자, 우선 토레카의 카본 연역이라고 해야 되나? 요 좀 계보를 좀 설명을 드리면, 1세대 카본 1970년대부터 생산이 됐어요. 그때 나왔던 게 T300, T300J, 그 다음에 M40 이렇게까지 1세대 카본이라고 부릅니다. 그 다음에 2세대 카본 1980년대부터 생산이 됐어요. 10년 주기로 나왔는데 이때가 M30S, T1000G, M40J 이렇게 2세대 카본으로 나왔고요. 현존하는 3세대 카본은 2010년대부터 이제 완성이 돼서 시중에 판매가 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렇게 따지면 2017년도에 마스터 모델 2에 이제 M40X나 T1100G가 적용이 됐으니 한 7년이 지났죠. 그때부터 이제 3세대 카본은 T1100G, M40X, 그리고 그 이후에 뭐 M50, M60으로도 이제 후속 순위가 나오고 있는데, T 시리즈는 T1100G를 끝으로 이제 현재까지 안 나오고 있어요. 그렇게 나오고 있고, 자,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T1100G 그리고 M40X 조금 이해하기 쉽게 좀 풀어드릴까 합니다. 자, 일단 고강도 카본이라는 거는 경도를 말해요. 이제 뭐 경도 시험기라고 있는데 이제 뭐 셰르피나 아니면 뭐 비커스나 이제 요런 충격을 주거나 끌어서 하는 경도 시험기가 있습니다. 저도 금속과 출신이라 가지고 좀 써보기는 했는데, 자, 그럼 고강도 카본은 강도와 경도가 강하다고 표현을 할 수가 있어요. 그냥 쉽게 표현해서 쇠덩이라고 할게요. 여기에 들어가는 시리즈가 T300, T700S, T800S, T1000G, T1100G가 여기에 해당됩니다. 앞에 T자가 붙은 거는 고강도 카본, 강한 카본. 자, 그 다음에 고탄성 카본이라고 있죠. 고탄성 카본의 특징은 복원력이 빠르고 감도 전달력이 되게 우수해요. 고강도 카본을 쇳덩이로 표현을 했다면 고탄성 카본은 제가 스프링에 비유를 할 겁니다. 왜? 복원력이 빠르니까. 스프링 쭉 당겼다 딱 넣으면 빠르게 돌아오죠. 근데 쇳덩이는 뭐 이렇게 휘어지고 이런 게 없죠. 강하기만 강하죠. 이렇게 이해하시면 편할 것 같아요. 그 시리즈가 M 시리즈입니다. 대표적으로 M40, M40J, M40X 이렇게 나오게 되고, 자, 카본의 특성표에서 이제 두 가지를 이제 저는 조사를 해봤어요. 일단 텐실 스트레인, 죄송합니다. 좀 말이 어려워가지고. 그 다음에 텐실 모듈러,
이렇게 두 가지의 각 카본의 요 성적표를 보고 이야기를 할 건데, 자, 핸드폰 한번 잠깐만 볼게요. 자, 카본의 특성표에서 T1100G를 보게 되면 인장 강도, 텐실 스트레인이라고 표현합니다. 이 인장 강도는 7000MPa, 그 다음에 텐실 모듈러라는 인장 탄성 계수는 324GPa로 표현이 돼요. 그리고 이제 M40을 비교해야 되는데, 현재 이제 토레카에서 공개한 이제 자료에 따르면 M40X가 없어가지고, 그러면 좀 공평하게 비교를 해야 되기 때문에 후에 개발된 가장 최신 소재인 M60J로 비교를 했을 때, M60J 같은 경우는 인장 강도가 3820MPa, 인장 탄성 계수는 588GPa이 나오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게 무슨 수치인가? 이제 이런 또 궁금증이 생기실 건데, 이 인장 시험이라는 거는 인장 시험기라는 이제 기계에 샘플 제품을 물려가지고 당겼을 때, 텐실 테스트라 그래요. 당겼을 때 이때 나오는 값을 산출해서 이제 나타내는 건데, 제가 두 가지를 말씀을 드렸죠. 이제 인장 강도와 인장 탄성 계수. 자, 이 두 가지는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요 차이가 뭐냐 하면, 자, 인장 탄성 계수, 텐실 모듈러라는 거는 탄성 한 개 안에서, 자, 카본을 샘플을 잡고 당겼을 때 이 탄성 한 개 안에서 인장 강도에 의해 발생된 내부의 응력, 스트레스죠. 스트레스가 가해질 때 그 결과로 생기는 변형 사이의 비를 나타내는 것으로 탄성 계수 값이 클수록 이제 변형에 강한 내 변형성을 가지게 됩니다. 이게 이제 인장 탄성 계수고요. 인장 강도는 이제 텐실 스트레인이라 그래서 재료를 잡고 당겼을 때 인장 탄성 계수를 지나서 이 재료가 파단될 때, 끊어질 때, 혹은 부서질 때까지의 최대 인장 하중을 재료의 단 면적으로 나눈 값이 돼요. 그래서 이제 극한 강도라고 불리는 재료의 강도의 기준점을 이제 탄성 계수와 이제 인장 탄성 계수를 계산하는 변형 구간을 이제 지나서 나타나게 되는데, 이 재료의 파단이 될 때까지 한계점을 측정한 값이 인장 이제 강도, 그 전이 인장 탄성 계수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카본의 톤수를 대략적으로 이제 계산이 가능해요. 계산이 가능한데, 인장 탄성 계수를 이제 톤수로 환산을 하게 되면, 현재 매트릭의 압력값은 이제 기가파스칼 단위인데, 이를 킬로그램 퍼 제곱 센티미터로 환산을 하게 되면, 뒤에 이제 공을 이제 두 개 이렇게 이제 붙이면 얼추 비슷한 톤수로 나오거든요. 자료값을 보면 이제 T1100G가 이제 33, M60J가 51톤이라는 계산이 나오게 돼요. 2세대 카본인 M40J의 텐실 모듈러가 377GPa이니까 대략 38톤으로 보고, 3세대 M40X는 그 이상인 한 40톤 정도가 되지 않을까 이제 유추가 가능해요. 자, 그럼 이게 고탄성인 M계열의 카본이 복원력이 우수하고, 저탄성인 T계열의 이제 카본은 강도가 좋은 것이고, 이렇게 생각을 하면 T1100G와 M40이 이제 좀 어떤 차이가 있을까 좀 이렇게 쉽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네요. 그 구태 같은 경우는 이제 제가 연해가지고 M40일 거라고 이제 말씀드린 이유가 여기 있어요. 이렇게 보면 지금까지 설명해 드린 걸로 예를 보면 M40은 이제 복원력이 우수하고 탄성이 좋기 때문에 조금 대가 많이 유연할 것이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사용을 했었는데, 이번에 받게 된 제품과 카탈로그에 나와 있는 T1100G라는 걸 보고 솔직히 좀 혼란이 왔거든요. T1100G는 조금 약간 경질스러운 포지션 이렇게 나와야 맞는 게 아닐까 싶은데, 일단 뭐 택의 오류인지는 가마가츠 본사에다가 한번 문의를 해봐야 될 것 같고요. 뭐 짧게 이제 또 찍을 영상으로 찍었는데 지금 촬영 시간만 거의 한 40분, 50분 가까이 이렇게 지금 녹화를 했는데, 뭐 설명이 좀 되셨을라나, 설명이 좀 유익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최대한 좀 쉽게 말씀드린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도 뭐 저희가 사용하는 낚싯대, 이게 뭐 어떤 카본이 들어간다, 이 카본이 들어갔을 때 어떤 특성이 있다, 또 어떤 게 약간 다르다, 이런 거는 구매하시는 소비자분들께서도 조금 아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아서 한번
찍어봤고요. 뭐 구태 설명은 뭐 약간 어그로 아닌 어그로가 되었는데, 뭐 여태까지 제가 사용했던 가마가츠 로드들, 그 다음에 왜 또 구태를 선택했고, 또 여기 사용된 카본은 어떤 것이고, 또 거기에 대해 제가 생각하는 점, 이렇게 한번 짧게는 아니죠. 길게 한번 풀어봤습니다. 참 그런 것 같아요. 뭐 자동차도 그 자동차의 성능이 중요하고, 물론 자동차의 브랜드 네임밸류도 중요하지만, 이 차가 어떤 엔진의 형식이냐, 어떤 포텐셜을 갖고 있냐가 이제 저는 자동차를 구매할 때 큰 요소인 만큼, 낚싯대도 그런 것 같아요. 이 낚싯대가 어떤 카본을 사용했고, 어떤 기술이 있고, 그리고 어디서 만들었고, 이게 그 사람의 구매 욕구를 자극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자, 이제 뭐 5월이 지나가고, 이제 조금 있으면 6월달, 이제 뭐 산란무늬도 포항에서 소식이 들려오고 있고요. 뭐 산란무늬 같은 경우는 상당히 좀 해로운 장르고, 사람이 너무 많아가지고 칼싸움이 너무 빈번하기 때문에 잘 즐기진 않지만, 요 빠른 시일 내에 좀 바람이 자고, 바다 상황이 좀 안정될 때쯤 이제 손도 좀 풀 겸 산란무늬도 한번 나가보고, 그다음에 이제 본 시즌 되면, 올해는 좀 힘들 것 같긴 한데, 이렇게 뭐 삼각대도 가지고 다니면서, 카메라 가지고 다니면서 한번 이렇게 애깅 낚시도 한번 촬영해서 좀 짧게나마 이렇게 뭐 다 죽어가는 이제 채널을 좀 살릴 수 있도록 한번 노력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오늘 촬영하는 날 일요일이거든요. 뭐 오늘 중으로 편집이 끝날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뭐 최대한 빨리 편집을 하고, 좀 뭐 중간중간 혀도 많이 꼬이고 좀 이런 부분도 많은데, 좀 너그럽게 봐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오늘 뭐 구태 설명, 그 다음에 가마가츠 구태 역사라는 면 역사, 그 다음에 뭐 카본의 설명, 뭐 오늘 요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뭐 되게 지루하고 재미없는 영상이었을 텐데, 하나라도 아니면 아주 조금이라도 보시는 분들께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저는 다음에 또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조금 더 유익하고 조금 더 재밌는 영상으로 찾아올 수 있도록 약속은 드리되 최대한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말 잘 보내세요.